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호주 워킹홀리데이 가서 초반 한 2, 3개월 농장 일을 했었거든요. 제가 농장 일 한 경험을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다녀온 지 꽤 오래됐어요. 2000년에 다녀와서 지금 20년이 훨씬 더 됐죠. 그래서 지금 2023년도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제가 요즘 어떤가 하고 찾아봤더니 여전히 호주 어울 가면은 농장일 한 번씩은 하는 것 같고요. 특히나 요즘은 세컨 비자, 서드 비자라고 해서 워킹홀리데이가 원래 1년짜리 비자인데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로나 이후 이제 인력난에 시달리다 보니까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와서 농장 일이나 아니면은 건설 노무직 뭐 이런 쪽으로 일을 하면은 비자를 2년, 3년 연장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컨 비자로 연장할 적에 농장 일이 필수다 보니까 한 번쯤은 다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장 일은 어떻게 구하는가? 호주에서 농장 일 하는 거는 워낙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실 인터넷 찾아보면은 많은 정보가 있는데요. 제가 갔을 당시에는 저는 주로 TNT 잡지 보고 구했었거든요. TNT 잡지는 배낭여행자용 무료 잡지예요. 우리나라의 뭐 벼룩시장이나 교차로 같은 무가지인데, 그 대상이 이제 배낭여행자인 거죠. 그래서 주로 버스 터미널이나 백패커스 숙소처럼 여행자들이 이제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 항상 이렇게 쌓여 있어요. 거기 보면은 다양한 광고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백패커스 광고예요. 근데 백패커스가 이제 배낭여행자용 저렴한 숙소잖아요. 근데 관광지에서 이제 관광객을 받기도 하지만 농장 주변에서 이제 농장 일하는 여행자들 숙소로도 많이 이용되거든요. 그래서 백패커스에서는 TNT 잡지에 항상 광고를 해요. 여기 보시면은 Work starts mid-September. 그러니까 호주는 남반구라 우리나라랑 계절이 반대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겨울 일정에가 여름이에요. 그래서 보통 9월부터 9, 10, 11, 12, 1월, 2월 요때쯤이 아마 그 농장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9월 달부터 일이 있고 자기네가 일 소개해주고 교통편도 제공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되게 많아요. 여기도 워커 원티드에서 프루트, 베지터블, 피킹. 그러니까 농장에서 따는 거나 패킹, 포장하는 일이나 플랜팅, 아니면 심는 일이나 뭐 공장도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네가 언제 일이 가능한지 보통 이렇게 기간하고 해서 광고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체리 따는 일인가 봐요. 제가 갔을 적에도 체리 따서 돈 벌었다는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여기도 체리 피킹 아니면 패킹. 여기는 10월에서 4월까지 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 10월에서 4월이면 우리나라 겨울 시즌이잖아요. 근데 호주는 그때가 여름이기 때문에 그때 일이 많이 있어요. 아니, 그럼 외국 애들이 이렇게 옷 벗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광고용 사진이긴 할 텐데, 하여간에 TNT 잡지를 보면은 이렇게 농장 일을 소개하는 백패커스 광고가 엄청 많아요, 지역별로. 그래서 시기나 뭐 그런 조건들 봐서 전화해서 뭐 방이 있냐, 지금 일 구할 수 있냐 확인하고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농장 일을 소개하는 백패커스 광고인데, 여기 아니구나. 이거 제가 그 잡지 뜯은 건데 뒷장에 보면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데이터 엔트리랑 오페어 한 그 후기를 올렸었는데, 여기는 에이전시가 되게 일반적이라 오페어 에이전시가 있고 뭐 사무직 구해주는 에이전시가 있고 또 뭐 식당일 소개하는 에이전시가 있고 종류별로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에이전시 중에 여기 이 잡지에 보면 또 여기 널싱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한국에서 간호 쪽으로 일한 적이 있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언어가 좀 돼야 되겠지만 이런 에이전시 통해서 간호조무사 뭐 이런 일도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는 테크니컬 잡을 소개하는 지금 에이전시 소개인 거예요. 그럼 자기가 뭐 이런 쪽으로 엔지니어링 앤 테크니컬 포지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은 지원해 볼 수 있겠죠. 여하튼 TNT 잡지에 보면은 이 백패커스 광고는 엄청 많습니다. 왜냐면 그 백패커스들은 농장이 숙박 손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일 소개해주고 또 자기네 보통 본고를 이렇게 출퇴근 시켜주거든요. 이런 걸 엄청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거 보고 구할 수 있고, 저는 주로 이런 광고 보고 백패커스 찾아가서 구했었거든요. 호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구인 사이트 중에 농장일만 또 소개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검색해 보시면은 많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그때 당시에 일하고 받았던 급여 명세서예요. 아무래도 농장일이다 보니까 어떤 데는 그냥 막 이렇게 손으로 써서 막 주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포도 농장에서 패킹 일 했을 때
패킹을 했을 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시간이 있고 시급이 11.5 per hour이네요. 한 시급이니까 11.550인데 그때 당시에는 시급이 보통 시내 시티에서 뭐 서빙하거나 하면은 한 8불 정도였었는데 농장에서 11.5불이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네요. 제가 데이터 엔트리 했을 때 시급 15불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2000년도 얘기고 지금은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시급으로 일한다고 그러면 보통 한 25불 정도 내외로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는 농장 일이든 뭐든 꼭 이렇게 세금을 떼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하려면 텍스 파일 넘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텍스 파일 넘버를 쓰고 이렇게 세금을 뗀 다음에 받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태즈메니아에서 딸기 농장에서 일했던 건데 이 딸기 따기 같은 경우는 그 능력제예요. 자기가 딴 양에 따라서 이제 돈을 받다 보니까 별로 큰 돈은 못 벌었던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이거는 제가 그 당시에 받았던 급여명세서가 몇 개 남아있길래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제가 사진을 보면서 제가 했던 일들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건 제가 태즈메니아 S적의 시그넷 유소스테이라는 곳에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딸기밭에서 일했던 장면이거든요. 딸기밭 같은 경우는 프루피킹이라고 그래서 능력제예요. 자기가 딴 만큼 이제 돈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도 좀 며칠 일했었고 이거는 블루베리 따는 모습이거든요. 블루베리도 능력제다 보니까 밑에 보면은 작은 바구니 있잖아요. 저기에다 블루베리를 따서 제 이름을 적어서 이제 그 위에 올려놓으면은 주인이 보고 파악해서 이제 급여를 정산해 주는데 제가 최근에는 농장일 뭐 하나 하고 찾다 보니까 요즘 이제 이름 쓰는 게 아니라 번호를 다 이렇게 번호가 쓰여있는 스티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한 것에다 그 번호 스티커 붙여서 파악하던데 여하튼 이런 이제 과일 따는 일들은 거의 능력제가 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손이 빠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 능력제로 하니까 별로 돈이 안 되더라고요. 겨우 뭐 이제 숙박비랑 이제 생활비 정도밖에 나오고 뭐 여행 경비는 턱도 없다 보니까 저는 이제 태즈메니아에서 본토로 나가게 됩니다. 왜냐면 이 농장 일 하다 보면은 주로 백패커스에서 묵게 되는데 소문이 막 돌잖아요. 어디 가면 뭐 돈 번다더라. 누가 어디 가서 뭐 했다더라. 근데 그때 제가 밀주라에 있는 포도 농장에 가면은 돈 좀 번다는 얘기 좀 들었어요. 그래서 태즈메니아에서 본토로 나오게 돼요. 그 제가 밀주라에 가서 포도 농장에서 일을 했는데 다행히 제가 거기서 한 일은 포도를 따는 일도 조금 하긴 했었는데 제가 여기 한 2개월인가 있었거든요. 그 있는 동안에 주로 한 일은 패킹 일이었었어요. 농장에 있는 이런 창고 같은 데 들어가서 포도 따온 거를 가위로 이렇게 손질하는 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포도를 따는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따오면은 저는 하루 종일 이 창고에서 포도 이렇게 손질하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 패킹 일이 좋은 거는 시간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제로 해서 능력이 되면 돈을 좀 벌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저는 패킹 일이 난 것 같아요. 이거는 시간급이다 보니까 하루 8시간 일하면 딱 그 고정급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능력제는 내가 손이 느리면은 못 벌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손이 빠르다면은 시간제보다 더 많이 벌겠지만 보통 생전 농사를 안 해본 경우가 많다 보니까 뭐 그렇게 뭐 잘 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2달 동안 거의 패킹 일만 했었어요. 그래서 포도 농장에서 패킹 일도 하고 한 번은 이런 일도 했었어요. 이거는 지금 건포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다가 포도를 따오면은 건포도를 다 널어서 정말 이제 자연적으로 태양에다가 말리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농장주랑 농장주 애인이 포도 딴 걸 계속 갖다 주면은 저는 이제 여기 판때기에다가 펴서 말리는 일. 또 했었죠. 그리고 제가 밀주라에서 일했을 때 좀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는 보통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TNT 잡지 보고 이제 그 농장 지역에 있는 백패커스 숙소에 묵으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제가 밀주라에 가서 어느 백패커스에 갔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한참 포도 시즌이다 보니까 이미 백패커스가 풀로 차서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너 일할 생각 있으면 다른 데 소개시켜줄까? 그래서 당연히 예스 해야죠. 그랬더니 거기서 소개시켜준 데가 백패커스가 아니고 펍이었었어요. 일본 멀빈 호텔이라고 써있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펍인데 1층은 이제 펍이니까 맥주나 이런 술 파는 거고 2층은 숙소였었거든요. 우리나라 뭐 여관 뭐 이런 식이었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농장 시즌에만 일꾼들을 이제 받는 거였었어요. 근데 좋았던 게 여기는 백패커스에 묵게 되면 거의 뭐 2인실, 4인실, 2층 침대를 쓰게 되는데 여기는 펍에 딸리는 호텔이다 보니까 2층 침대가 아니었어요. 2인실이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싱글 침대였었고 TV도 있었고 그래서 숙소 환경이 더 좋았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여기에 숙박비를 뭐 한 주 호주는 주급이기 때문에 일주에 얼마씩 내면은
이 펍에서 일자리도 소개해주고 자기네가 본고로 이렇게 출퇴근도 시켜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백패커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좋았던 게 숙소 뒤에 이렇게 뒷뜰도 있었고 주말에는 이 펍에서 공짜로 막 바베큐도 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1층에 펍이 있다 보니까 저는 뭐 술을 마시진 않았는데 뭐 원하면 한잔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 풀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포켓볼 뭐 저는 이제 그런 거 할 줄 몰라서 뭐 하지는 못했는데 이제 보통 외국 친구들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에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포켓볼도 치고 하여튼 숙소 조건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끝나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호주 반바퀴 여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드니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케언즈까지 갔다가 케언즈에서 다윈에서 에어즈락으로 내려왔다가 애들레이드, 멜번, 시드니로 도는 그러니까 서호주 빼고 반바퀴를 이제 여행을 했는데 여행을 하는 중간중간에 또 그 백패커스 통해서 농장 일을 몇 번 했었어요. 근데 그때 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나나 농장이었어요. 여기는 케언즈 가는 길에 이니스페일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니스페일이 맞을 거예요. 거기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그 도로변에서 보니까 백패커스 벽에다가 자기네 바나나 일을 한다고 크게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숙소에 묵으면서 바나나 일을 여기서는 오래는 아니고 뭐 한 일주일 했나? 잠깐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일하기 전까지만 해도 바나나는 우리가 마트에서 사 먹는 그 작은 바나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큰 바나나 송이를 이제 따오면은 여기서 이거를 잘라서 소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바나나가 둥둥 떠다니거든요. 그럼 이거를 잡아서 칼로 이렇게 작게 소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마트에서 사 먹는 바나나 송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인 거죠. 컨베이어 벨트인데 그 안에 물이 있어서 이 물에 바나나가 동동 떠서 이제 가면은 잡아가지고서는 작게 소분하는 작업. 이것도 아마 시간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역시 제가 이제 케언즈로 올라가는 중간에 여기서도 올해는 아니고 며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가 모카밭이에요. 모카 농장에서 잡초 캐는 일을 했었는데 야, 제가 지금 이제 귀농해서 농사 짓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원래 우리나라 농사 지을 적에 이제 풀 문제 때문에 비닐 멀칭이라고 비닐을 뒤집어 씌우는데 여기 비닐도 없네. 그리고 제초제를 안 쓰나? 이거 일일이 다 사람이 지금 잡초를 이렇게 캐고 있는데 여하튼 제가 이때 여기서 모카밭에서 잡초 제거하는 일을 했었는데 야, 호주는 땅덩이가 크잖아요. 이 농장 규모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모카밭의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요즘 그 호주 워킹홀리데이 검색해 보면은 이제 고소득 직업이라고 해서 뭐 호주 워홀 3대장이라고 막 정보가 많이 있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코튼진 그리고 그레인 콥스 또 하나가 뭐였지? 코튼진이 뭔가 했더니 저는 이 코튼팜 그러니까 모카 농장에 가서 잡초 제거하는 일을 했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간급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요즘은 이 모카 농장에서 모카를 나중에 수확하면은 이거를 이제 다 근처에 있는 공장으로 갖고 와서 모카 솜으로 막 분리를 하고 이제 상품화 해야 되는데 그 따온 모카 솜을 그 상품화하는 그 공장에서 일하는 거더라고요. 코튼진이라는 게. 근데 거기서 일하면 돈 좀 되나 봐요. 제가 농장 일했을 적에는 주로 피킹, 따거나 패킹, 포장하거나 뭐 아니면 뭐 프루닝이나 띠닝 해가지고서는 뭐 가지치기나 뭐 솎아주기 요런 정도 일했었는데 요즘은 농장에서 그 농장 필드 아닌 그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하는 그런 공장에서도 또 많이 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레인 콥스 같은 경우는 그레인이 곡물이잖아요. 보리나 뭐 밀 이런 곡물인데 그 곡물 취급하는 회사에서 마찬가지로 그 뭐 보리 수확하고 이게 아니라 수확한 보리를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뭔가 이제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또 그런 일이 고소득 직업이라고 인기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랑은 농장 일도 좀 많이 다변화된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모카 농장에서 그 잡초 제거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었을 적에 묵었던 숙소예요. 보통은 이제 주변에 백패커스가 있어서 백패커스에 많이 묵는 편인데 여기는 특이하게 백패커스는 없었고 이 폐 기차를 개조해서 그 안에 숙소처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숙박하면서 모카 농장으로 일하러 다녔었거든요. 특이한 경우긴 하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농장주가 자기 농장에 직접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딱 한 번 그런 데 간 적이 있었는데 숙소가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백패커스로 다시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뭐 기차를 숙소화한 경우도 있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뭐 펍 같은 데를 숙소로 활용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숙소도 되게 다양하게 있었는데 어쨌든 주로 묵게 되는 숙소는 백패커스. 이렇게 제가 호주에 있을 때 했던 농장 일을 소개를 드렸고요. 저는 지금 귀농해서 한국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농촌 현실은 일꾼의 거의 90%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거든요. 근데 호주는 우리보다 땅도 더 크고 농장이 많잖아요. 근데 호주의 농장은 진짜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없으면은 이게 돌아가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가보면은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 캐나다, 유럽 다양한 국가에서 온 워킹홀리데이 메이커들이 일하러 오기 때문에 친구들 사귀기도 좋고, 그러니까 농장 일이 좋은 게 별 매이는 게 없어서 내가 그 백패커스에 묵으면서 뭐 2, 3일만 일하다가 뜰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몇 달을 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일해서 돈 벌면은 여행 가고 또 돈 떨어지면은 농장 일 구해서 일하다가 여행하고 이런 패턴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농장 일 소개하는 이제 후기들 보다 보면은 돈을 좀 많이 강조해요.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이왕 하는 거 돈을 더 많이 받는 곳에 가서 일하고 싶은 거는 당연한 거긴 한데, 본인이 조금 이제 빡세게 일하면은 꽤 돈이 되니까 조금 너무 이게 고소득, 이게 돈 버는 데만 너무 초점이 맞춰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 지난 영상에도 언급했지만 내가 20대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워킹홀리데이에 가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농장일 하면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또 그렇게 번 돈으로 뭐 여행도 하고 또 다양한 많은 경험도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저의 호주 농장일 경험을 나누어 보았고요. 농장일에 대한 후기는 워낙 많긴 한데 그래도 저의 경험 또한 어떤 분께는 도움이 된다면 좋겠네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